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월 30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제 좀 보도가 있었던 트럼프의 북한 완전 핵폐기, 핵무기 폐기죠. 예,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내 연합뉴스에서 아마 질문했고 서면으로 그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노출이 됐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답변을 듣고, 백악관의 답변을 듣고, 국내 언론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자, 이것은, 우리가, 윤석열, 이 사안을 잘 넘기게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맞물려서 순탄하게 진행되는 전제입니다. 앞으로 많은 또 걸림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게 미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어젠다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미국 경제를 위한 어떤 대안 제시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번 주말,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중국의 딥식이라는 AI 뭐랄까 앱이죠. 네, 저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그게 지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미국의 주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하루만 16%, 17% 빠지고 그랬잖아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도 고성능을 낸다. 네. 이게 심지어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서도 여태까지 미국이 누려왔던 어떤 그런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 그들의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산업체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비싸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안이 없고 또 정치적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줬어야 됐어요. 그죠? F-35 같은 게 그런 거죠. 근데 우리 KF-21이 이제 6세대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끄머머리 외국인들이 국내 KF-21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말을 하고 눌러왔었죠. 자, 그걸 돌파하는 힘이 또 내부에는 있었고. 그죠? 그리고 제약업계, 미국의 제약업계 개발 비용 엄청나게 들고 약값은 비쌉니다. 자, 이런 것들에 미국 산업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제시하는 미국 경제 회생 방안을 가지고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대안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는 국제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해서 중국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리고 명분이 있는 방안으로 다른 방향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거기에 북한이 큰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절대적으로 다른 전 세계를 절대적으로 압도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그들이 현재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힘이 있잖아요. 힘. 아직도 그들이 아이디어가 첨단을 달리는 부분이 있고 자본력이 있고 달러가 있고 네임 밸류가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거 최대한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돼요. 왜? 미국이 폭망을 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예, 거기에 북미 종전선언이 그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에 대한 투자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깔려 있고 제가 좀 전에 쭉 드린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걸 미국 내에서 해낼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정치적 리더십을 확고히 해야 돼요. 미국의 지위를. 이제 다른 색깔로. 예, 그럼 북한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투자를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왔던 나라, 상당 부분 주도적으로 해왔던 나라, 남한에서 북한에 투자를 해야 돼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손을 잡고 같이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러시아의 간접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둘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만 한국하고 코드를 맞춰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윤석열을 빨리 날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하고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북미 종전선언이 제대로 되려면. 한반도가 안정이 돼야 되고 윤석열의 어떤 탄핵이나 비상계엄 이런 걸로 잠시 들썩였던 그런 분위기를 일신하고 다시 화사한 분위기로, 봄 분위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것이 정치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트럼프의 행동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그 타임하고 맞물려 있다. 한국의 윤석열에 대한 사안이 계속 늘어지는 것은 미국이 결단코 원치 않는다.
그 힘은 계속 개입하고 있다. 압박으로서, 외부에서. 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언론들은 우왕좌왕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어요.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되는 언론인 만큼 이런 것을 칭찬할 수도 없고 깊이 있게 파헤치지도 못하죠. 단지 초기에 있는 그 신호는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그 내막을 깊이 있게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좀 짙어지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금년에 드라이브가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탄핵 국면에서 바로 통일 국면으로 국면이 확 진화될 수 있어요. 과거에 남북이 서로 사이가 좋았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이런 분들 많은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런 분위기 싸움이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거든요. 내재되어 있지요. 예, 불꽃만 당기면 바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감지한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에 관련돼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남 뉴스에서 질의했다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집권 1기 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첫 정상급 공약을 성사시켰다. 그때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 자, 이것은 부연 설명까지 했어요. 이것을 그때 실패했던 걸 다시 한다. 즉, 김정은하고 세 차례 만났으면서도 못 이뤘던 그것을 한다. 그것은 완전한 비핵화다. 이게 놀랍습니까, 여러분? 전혀 놀랍지 않거든요. 계속 해온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은 이걸 놀라운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심지어는 바이든 때에도 윤석열의 어떤 남한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한이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찝쩍거릴까봐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관리 감독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열 만나러 와서 문재인하고 통화한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죠. 윤석열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강력하게 눌러왔던 거예요. 그거는 트럼프를 이어받아서 바이든이 계속 그 경로로 갔던 거예요. 북미 정도선을 하지 못했지만 그걸 트럼프가 다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깁니다. 제가 파악하는 선에서도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90개 정도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다고 해외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상당히 합당한 숫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한 40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주한미군에서 몇 년 지난 일이니까 90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연합뉴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뒤틀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트럼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건 있었죠. 얼마 전에 스몰 D를 우려한다. 스몰 D를 우려한다. 두 가지가 다 설명을 필요로 해요. 스몰 D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데 그거를 이 뉴스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북한이 최근에 관광지에 투자를 많이 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스몰 D로 언급한 거예요. 예전에 남북 간의 사이가 좋았을 때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 이런 거 할 때도 그 정도 관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세계 최강국 미국의 위협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죠. 나는 핵무기 전체 완전히 다 제거하는데 그 관광 사업 열어준다?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하고 상호방위 조약 전략적 그거 뭐 관계를 맺고 나서 저도 예전에 한두 번 소개드렸는데 러시아 관광객들이 북한을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도 북한 관광객이 들어와요. 외국 관광객이. 아마 중국 관광객도 아마 오픈된 지가 코로나 이후로 다시 오픈됐어요. 예. 이거하고 비핵화하고 교환을 한다? 이거는, 장사가, 이거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게 우려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북한이 돈을 만지게 되고, 북한의 체제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한에 대한 압박, 위험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이거는 미국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지 않는다가 돼야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여기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하면서 핵무기를 제거했는데 여전히 무서운 존재다? 그것은 우리가 겁쟁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겠죠? 이걸 우려를 해야 될지 그러면 통일 세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 대다수가 원하는, 이것은 통일에 대한 하나의 큰 진전이에요. 왜냐, 남북이 분단된 것은
남북한이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유지된 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휴전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게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김대중 정부 때 그런 게 처음으로 컨셉이 확인된 거잖아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지 못하면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하고 결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북 간에도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물론 남한이 먼저 북한이 어중간한 자세를 죄송합니다. 미국이 어중간한 자세를 취할 때 남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있어요. 그런 시도도 몇 번 있었죠. 근데 지금은 북핵이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거래가 되게 된 거예요. 자, 그 금강산 관광하고 백두산 관광하고 그 무렵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은 확고하진 않았거든요. 이제는 확고해요. 미국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남북 교류의 희소식이다. 게다가 러시아와 미국이 이것을 어떤 새로운 경제의 돌파구로서 생각한다. 중국의 대체제로서 생각한다. 미국 기업의 투자처로 생각한다. 새로운 기술의 실험처로 생각한다. 러시아의 천연 자원들이 한반도를 통해서 해양 세력과 거래를 하고 싶어한다. 이런 전제가 뒤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개인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즉 그것은 북미 종전선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뭘 의미하느냐. 남북 간의 소통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사안의 처리에 대해서 미국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 검찰, 법원 이런 데서 그리고 야당 이런 데서 영향을 다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YTN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좀 전 같은 발언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평가절하했어요. 애써. 절대 아니죠. 최근만 이미 트럼프의 대선 기간에서 계속 나왔던 말이고 또 탄핵 청구를 맞아서도 계속 지속됐던 미국의 입장이에요. 윤석열이 아주 무모한 시도를 했지만 잘 됐다 이런 거예요. 왜 앞으로 임기가 2, 3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윤석열이 계속 딴지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번에 한 집 보세요. 그런데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감방에 갔다.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한국에 2025년 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반전이라는 겁니다. 반전. 자, 우리 언론은 이런 식으로 이제 타고 넘어가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말. 하지만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계산된 발언을 보는 시각도 있다. 당연히 계산된 시각이죠. 계산된 발언이죠. 자, 그때 이거 한 번 더 환기를 시켜드리면 21년 말에 그때 문재인 말에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처음으로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거대한 딜. 이것이 북미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된 소통이 되는 한반도가 중국에 대한 방어벽이 돼주겠다. 이게 큰 합의예요. 비핵화를 하면은 북한이 미국 편에 서주겠다. 그래야만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러시아가 미국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한반도라는 경로를 그들 천연자원의 판매 통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베리아 동부 쪽, 연해주 쪽을 개발할 수 있고 그 혜택이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서 유럽에까지 전파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단지 그때 미국이 원했던 것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던 건 있어요. 뭐냐? 일본과 같이 해라 했죠. 그것을 문재인이 거부했죠. 자, 그 과정에서 아베가 배제됐기 때문에 아베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 공격을 감행했었죠. 우리 견뎌냈죠. 그리고 우리가 국방비를 과감하게 늘리면서 이때까지 산업적인 기반, 기술적 기반 축적되는 것을 국방 쪽으로 쏟아부었죠. 특히 해군력, 항공모함, 공군력. 그것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우리가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통일된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한반도를 지키는 힘이라는 표현이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이러면 더 유리하지 않겠니? 전 세계의 판세는 이런데 거기에 김정은이 오케이 하고 푸틴이 오케이 하고 트럼프가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 윤석열로 인해서 촉발되게 된 거죠. 세상의 흐름과 딱 희한하게 맞물리면서. 자, 그때 그 정거는 여기 있습니다. 벌써 여러 번 보여드리는 겁니다만은 2021년 12월 29일 정의용 당시 외교장관이죠. 종전선언 문안 한미간 사실상 합의했는데 미국이 왜 사인 안 하고 테이블에서 빠져나갔냐 이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처음으로 종전선언이란 물 밑에서 진행되던 협상의 실체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때 왜 미국이 그들의 프락치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분노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미국과 북한 간에 협의가 있었고 우리가 가운데서 다리를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그 뒤로도 매년 준비가 있었죠. 담대한 구상까지 받아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다시 다시 이제 취임하면서 2기가 시작되면서 종전선언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그 요건 그리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지난 4년 전보다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거의 10중 8구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윤석열이 사고를 쳤다? 미국과 미국의 꼬붕인 영국의 언론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네. 식은땀을 흘리면서 확실히 징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종전선언을 촉진시킨 거예요. 앞으로 2, 3년 남은 임기 동안 계속 딴지를 걸었으면 희한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세상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영국 가디언 윤 대통령이 레임덕 아닌 데드덕. 데드덕 확실하게 됐죠. 이제까지는 재판 받을 때까지 그리고 탄핵될 때까지도 바깥 세상을 지금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도 이런 이야기 했죠. 그때 탄핵 죄송합니다. 비상계엄 발령했을 때 윤석열 심각한 오판을 했다. 위법적 절차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틀린 거 있습니까 이게? 없죠. 예. 자, 그 밑에 이제 국무부 대변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 성립이 계속 하는 말이 합법적 절차에 대해서 합헌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시민의 힘을 지원한다고 항상 이야기. 민주주의가 회복될 거다. 이게 말하는 의미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윤석열 탄핵시키란 말이잖아요. 한미동맹 기본 기둥인 법치와 민주주의 지지할 것.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 잘 걸렸다 이놈. 되게 불안한 요소였는데. 자, 이걸 결국 촉발시킨 거예요.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쪼여져오는 그 압박을 윤석열이 견디지 못하고 자폭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충격이 아주 컸지만 순리가 빨리 도는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이런 게 있죠. 국무부 장관 후보죠. 마르코 루비오. 지금 이게 청문회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대북 제재 효과 없어 재검토 시사 이거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국방장관 후보자도 이런 말 했죠.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 인정했고 미사일 사거리 정대, 사이버 능력이 한반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위협. 자, 이게 지금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둘 다 이런 소리를 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때와는 많이 다르다. 그때 트럼프 1기 때는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딥스테이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했던 일을 많이 막았다. 지금 그렇지 않다. 트럼프의 팀은 트럼프의 의견을 쫓으면서 강하다. 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차피 4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5년도 아니고.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신속하게 한다. 특히 5월 달 정도까지 많은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트럼프가 공약한 부분이 있죠. 금년 5월 달부터 1년간 내년이 250주년인가 그래요. 미국이 독립. 그래서 한 1년간에 걸쳐서 분위기를 잡겠다고 했거든요. 뭐 아메리카 페어 같은 거.
전 아메리카 뭐 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많은 성과들 해서 미국 사람들 힘내라고. 자, 그러면 실제적인 것들이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많은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푸틴과의 이야기, 가자 전쟁 종결하는 거,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 예.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도 한 4월, 5월 정도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때는 완전히 국면이 전환될 것이다.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또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는 게 또 하나, 저는 여기서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사이버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이버 능력이 어떤 점에서 검증이 됐을까? 이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짐작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밀실 거래가 아니라 북한 자체를 우리 협상 파트너로서 우리랑 전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전쟁하면 미국도 위험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력으로서 때려잡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나라다. 그게 핵보유국의 지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미국 사람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끌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협상과 그 결과물을. 이거는 미국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 큰 기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북한의 핵무기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 정도까지 바람을 넣겠느냐?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봐요. 앞부분 말씀드렸죠. 북한은 미국의 생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전 세계 균형에 있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남한과 협력해서 또 러시아가 당연히 그들 선택에 따라서 이 경로가 나한테는 제일 좋아. 해양 세력과 만나는 대로. 한반도를 선택한다. 그죠? 예, 한 바구니에 돈 다 넣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으로 모든 걸 다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자,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받는 혜택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해진 북한과 남한이 협력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죠. 해양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인프라를 짧은 시간 내에 구축해 줄 수 있다. 북한은. 노동력도 괜찮다. 수준이. 근로의욕도 있다. 임금은 말할 것도 없이 싸다. 남한의 인프라 지원이면 금방 일어선다. 자, 그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에서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생산력으로 중국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그들의 우위 분야를 그들의 편에 서서 빨리 국제화시키고 생산력으로서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즉 지금 늙어버린 미국의 몸을 대신할 수 있는 젊은 몸뚱아리가 필요한 거죠. 패기 있고 도전해보고자 하는. 거기가 북한이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하고 남하고 연결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남한 사회에 있어서 지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전 지구적 문제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것을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내용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2022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했던 말,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했던 말, 담대한 구상, 당연히 미국이 요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때 한 번 뵙고 그 다음부터 이걸 뱉은 적이 없어, 이런 말을. 자, 그때도 제가 이제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 타격을 언급했고, 지금도 그런 기색이 여러 번 보였죠. 비상계엄으로 가는 동안에 북한이 반응을 안 해서 그랬죠. 자, 그러면 예전 같아서는 반응했을 북한이 러시아라는 뒷배, 그리고 미국의 정보력과 결합된 정보를 같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대응 안 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거기서 갑자기 비핵화를 하게 되면 북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그들의 민생을 개선할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때 조건이 뭡니까? 비핵화의 조건이. 이것은 미국이 마음이 되게 급하다는 걸 보여줘요. 비핵화를 선언만 하더라도 해주겠다. 윤석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보이지 못하는 어떤 그늘진 곳에서 신속하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확 쥐어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여기 방일 반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평택 미군이 움직이려고 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뭘 계속 노리고 있는지는 몰라요. 김건희가 살아있으니까. 자, 그때 이 내용을 볼까요? 이거 미국이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한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될 때 완전 잔치 분위기가 나야 돼요. 전 세계로 희망을 전파시킬 수 있는 희망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생산이 돼야 돼요. 한반도에서. 그럼 한반도 내에서 얼마나 큰 격동에 심장이 뛰겠습니까? 그게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조심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자,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 전기 만드는 거, 인프라 지원하겠다. 자, 북한에 필요한 걸 대주겠다는 거예요. 자, 북한만 좋으라고 저걸 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래야지만 북한이 산업기지로서 빨리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금융 지원, 투자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재래식 무기 감축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에는 많은 젊은 노동력 생산성이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이 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 풀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노동시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예. 베트남 같은 나라가 몇 년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생산 기지로서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자원의 출구가 되는 것이고 자원의 소비체가 되는 것이고 미국 돈과 미국 기술이 들어가서 당연히 한국부터 들어갑니다. 예. 남한 기업에 지금 경기 침체됐죠. 인구 줄고 있죠.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이런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가왔다는 것이 우리 책임감도 크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문제가 고령화 문제가 해소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몇십 년간의 새로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재충전시켜서 다시 점프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젊은 세대들 이번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애기가 없으면 어떡해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금 힘은 바짝 올라와 있는데 모든 문화적인 면에서 한류라는 것이. 그런데 몇십 년 지나면 나라가 힘이 빠진다. 젊은 친구가 없어지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고령화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트럼프의 강력한 지금 밀어붙이는 부분은 여러 군데서 증명이 돼요. 자, 지금 그 불법 이민 대응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트럼프가 취임 전까지 가자 인질 해결하고 전쟁 끝내라고 요구했었거든요. 네타냐후한테 취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타냐후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전쟁이 없으면 지금 그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부정부패와 인기가 또 하나 없기 때문에 엎어질 수 있어요. 전쟁이 없어지면. 근데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 강력한 힘이 한국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가자보다도 훨씬 더 미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상황인데 한반도 상황은.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심판을 받고 탄핵한 부분에서 투표가 벌어지고 국회에서 그다음 체포 시도가 있고 구속을 하고 이런 부분들 모두에 미국의 시선은 강렬하게 비추어지고 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죠. 미국 무기로 이건 아마 대통령 되기 전일 거예요. 12월 16일이네요. 당선자 신분일 때입니다. 미국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중지하겠다. 이거 하나만 해도 그래서 러시아가 트럼프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 다음 수순은 대화예요. 예. 자, 이거 없으면은 우크라이나 버틸 수 없어요. 미국 무기를 보내지 않는데 트럼프가 그러면 프랑스 무기하고 영국 무기를 보내는 것을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보낼 것도 별로 없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때 끝난 거예요. 이 말 하면서. 실행에 옮겼어요. 그런데 크루스께서는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군을 싹 몰아내지 않을까요? 왜 북한군이 거기 참전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북한군이 참전하고 쿠르스크에 참전함으로써 일이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한다. 자, 이것은 그 패키지 딜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건 해결해놓고 북한 거 하겠다 그래놓고 가운데 좀 민기민직거리다가 더블 스탠다드를 적용시켜서 다르게 또 성사가 안 되면 안 된다. 저 이것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좀 양보를 하더라도 북한하고 패키지를 같이 해라. 왜냐, 그게 훨씬 덩치가 크니까 러시아의 미래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쿠르스크를 싹 밀어내지 않고 북한군이 참전해서 그런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 패키지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트럼프한테. 그 트럼프 메시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복잡하게 됐긴 했지만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참전함으로써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걸 한꺼번에 해라. 그런데 그가 취임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하면서 윤석열이 재발등을 찍고 우리 국민들이 지대로 대응을 하면서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단축됐어요. 트럼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엄청나게 오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쿠르스크 파병이 그런 걸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이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벌어진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 맞아 이빨이 딱 꽉꽉꽉꽉꽉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봄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난 이래로는 그 후부터는 바로 통일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 갈 때 계속 조심해야 되겠죠. 네. 진짜 흐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언제냐? 이것도 12월 13일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핵심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 이 13일이 우리 14일이에요. 탄핵안 가결되던 그날이에요, 윤석열. 그런 핵심적인 순간마다 미국의 핵심 세력들이 중요한 말을 계속 던졌어요. 트럼프는 계속 북한 이야기 했어요. 이건 우리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냐? 윤석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통일 반대 세력이니까. 북한하고 전쟁하겠다는 세력이니까. 자, 이것은 야당을 계속 지지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지지는 야당에 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있다. 통일을 원하는, 남북 교류를 원하는. 그게 우리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다. 그걸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에 있어서 레임덕에 빠져있는 그들 정부의 국무장관이나 안보실장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블링크까지 날라오고 그 사이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발생하고 미국이 득달같이 날아와서 탁 채갔죠. 블랙박스. 그리고 마지막 4분 없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왜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때는 체포되기 아마 직전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작년 12월 29일인가 그때 발생했죠. 무안공항 사건이. 아니면 자, 그래서 여기서 푸틴이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 끝나면 김정은 만날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과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쿠르스크의 북한 파병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지 않고 쿠르스크에서 싹 밀어내지 않고 계속 관련된 소식을 미국 쪽으로 뿜어내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한 패키지다. 같이 해라. 심하게 이야기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양보해 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메시지까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쪽에서 한반도권을 확실하게 해라.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게 푸틴도 괜찮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게. 왜? 시작은 미국이 했지만 우크라이나에도 큰 피해가 났거든요. 자, 이런 것은 저는 이미 읽혔죠. 이런 부분들이. 인도가 지금 북한하고 수교국인데 인도 대사관이 한 몇 년째 사람도 없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재가동 준비를 한다고 나왔어요. 작년 12월 초에. 타이밍이 묘하죠. 자, 이것은 뭐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주위에서 그런 기색이 보였기 때문에 인도가 따라간 겁니다. 저기는 콩고물이 좀 있겠다. 뜻고물이 좀 있겠다. 미국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할 것이다. 투자가 될 것이다. 우리도 발을 담궈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게 윤석열한테는 극구로 압박이었다는 거예요. 야, 나 트럼프 당선되면 끝나겠구나 이거.
그 압박을 어떻게 견디지? 지난번에 담대한 구상 견뎌낼 때도 펠로시하고 바이든 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트럼프는 더 괴짠데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계속 긁었는데 북한이 반응을 안 했잖아요. 왜?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인도 쪽의 언론이 이런 제목을 뽑았죠. 푸틴처럼 인도도 북한에 대해서 큰 발자국을 뗐다. 우리말로 큰 배팅을 했다. 이게 두 가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안다는 거예요. 푸틴이 왜 북한하고 상호방위적이 했는지.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왜? 지난 4년 전에 다 보여줬으니까. 그게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던 트럼프의 연합뉴스에 대한 답변이었잖아요. 그때 했는데 이번에 시도만 했는데 그 정도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결론을 맺겠다. 거기에 푸틴도 수를 떴고 향후에 개발될 곳이 어디냐. 핫스팟이 어디냐. 거기에 모디도 따라간다. 그리고 중국이 죄송합니다. 인도가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이겁니다. 독일과 영국 대사관도 둘 다 수교국이에요. 그걸 활성화시킨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인도가 아유 우리도 가야 되겠네. 이게 진짜 모양이네. 이렇게 따라왔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사안들을 우리 야당에서 모르고 있겠느냐?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모르고 있으면 우리나라 망한 거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재명 우크라이나 종전되면 트럼프 노벨상 추천. 자, 우크라이나 종전되면 북한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종전선언하면 아마 그게 노벨 평화상 아마 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짚어주는 거예요. 우리 야당에서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디가 되고 있어요. 불법적인 선이 아닌 선에서 내정 간접이 아닌 선에서. 자, 그리고 그때 뉴욕타임스 인터뷰 나왔죠. 그때 아마 처음에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일 거예요. 아마 이재명이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까지 끝내겠다. 12월 14일 날 탄핵안 가결됐으니까 끝낸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뉴욕타임스는 이런 사안이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맞다는 거예요. 주로 핵심 사안이 뭐고 큰 흐름이 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대충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들의 선호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상민이 돌아섰다고. 이런 기색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기 시작되고 우리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그전에 물밑 작업을 하다가 그러면 탄핵 국면에서 바로 남북 통일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